네, 2020년 3월 4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 분양권 투자 막히자 입주 2년 아파트 관심 쑥. 서울 아파트 분양권이 3월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자 입주한 지 2년 된 아파트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매물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입주한 지 2년이 되는 아파트로 수요자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 규제로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입주한 지 적어도 2년은 지난 다음에야 매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도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때에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등 거주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입주 2년 아파트조차 전세와 매매 물건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이어진 강력한 규제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뜸해지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눌러앉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집주인도 매물로 내놓는 대신 대부분은 관망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 자문센터 팀장은 내년부터 거주 요건이 더욱 세분화돼 집주인이 언제쯤 집을 팔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과천 제이드자이 특공 후끈. 지금 과천 제이드자이 제가 한번 기사 읽어드렸던 기억 나는데요. 과연 그 분양 분위기 어떤지 기사에 났네요. 시세 차익 수억 원이 기대되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첫 분양인 과천 제이드자이 특별공급에 무려 1만 3천여 명이 몰렸다. 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일반 1순위 청약 흥행 조짐을 예고했다. 이 단지는 준 강남인 과천에 있는 데다 공공분양으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수요자의 관심이 쏠렸던 단지다. 하지만 엄격한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두고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제곱미터 B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나왔다. 한 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 3명, 기타 경기 73명, 기타 지역 112명 등 188명이 청약해 1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천 제이드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토지를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문제는 로또 분양 단지에 엄격한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준 미달인 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을 넘겨 지원조차 할 수 없다. 네, 다음 대전 뉴스입니다. 복명동 도시형 생활주택 붐, 신흥 주거지로 급 부상. 대전 유성구 복명동 일대가 지역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과거 영광을 누렸던 유흥 숙박시설들이 저물고 수요에 맞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일대가 신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성 온천 관광특구인 복명동 일대는 과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유흥시설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불야성을 이뤘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기면서 일대 상권이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와서 편의시설 및 상점이 잇따라 자리를 잡으면서 대전의 대표 젊은 상권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복명동이 급성장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곳곳에 생겼다.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실수요자들 역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 없이 구입 전매도 가능하다.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때 복명동에 과다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들의 미분양 적체 현상도 해소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풀리고 지역 부동산 경기도 화랑을 맞으면서 최근 복명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주로 관광객 발길이 끊겨 폐업한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 식당 등이 새 주인을 만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선시공 후 분양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주로 이 근방 가게 종사자들이나 젊은 직장인, 대학생들이 계약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영향도 없고 임대 수요도 꾸준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부동산 발길이 끊긴 가운데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네, 약간 홍보성인 기사 같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유성이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에 그 유흥 지역이 변변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세종에서 회식하러 그 유성 쪽으로 많이들 나가셨죠. 그런데 유성 쪽에도 지금 이 유흥 지역이 쇠퇴하고 있다고 하고, 세종은 이제 점점 이 나성동 일대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 평등한 위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네요. 네, 다음은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충청도에서 이제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충청권 아파트 두 곳이 선정됐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좋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단지를 의미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범지기 마을 9단지와 대전 초록마을 5단지를 선정했다. 세종시 범지기 마을 9단지는 세대별로 방문하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지구의 날 소등 행사 및 각종 교육과 홍보로 에너지 온실가스를 절감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5단지도 지역 평생학습원 등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 교양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네, 여기 단지 사시는 분들 좋으시겠어요? 하필 이 시국에 라돈 검출 기자회견 논란. 정의당 세종시당이 3일 진행한 세종시 학교 라돈 검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놓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라돈 검출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마비된 세종시 교육청의 보건 담당 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점은 시기상 적절치 못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3개 학교에서 라도나이를 이용해 라돈 검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148베크럴을 모두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세종시 교육청은 유치원 등 전 학교 학급에 대해 민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의 석재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지역 각종 현안을 놓고 시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인 주요 정당이다. 최근에도 세종파이낸스센터 계약 피해 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면서 시민을 대변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정의당의 기자회견을 놓고 당황한 기색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마비된 보건 담당 부서를 향한 질타가 쏟아진 탓이다. 정의당은 민관 합동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해당 부서가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매뉴얼에 따라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측정하고 있다며 2019년 133개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 학교가 기준치 이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라돈 수치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라돈은 변동성 물질로 라도나이로 순간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90일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정가 한 관계자는 라돈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지금 거기가 힘드니 이걸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갈지에 대한 협의는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